자, 프리미어리그 이적 시장이 매우 뜨겁습니다, 여러분들. 이적 금액도 엄청나고요. 이게 지금 코로나 시국임을 감안했을 때 보면 정말 가히 역대급이라고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적한 선수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굉장히 화려하죠. 맨유는 산초와 바란을 영입했고요. 그 다음에 첼시는 세리에 최고의 스트라이커라고 할 수 있는 로메로 루카쿠 영입을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맨시티는 아스톤빌라의 에이스 잭 그릴리시 영입을 완료했죠. 와, 이적 금액도 엄청납니다. 1억 파운드니까 하나로 1,600억. 이게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최고 이적 금액이라고 하니까 대단합니다. 이렇게 선수들의 면면도 화려하지만 이렇게 이적료 기록도 갈아치운 걸 보니까 개막 일주일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프리미어리그 이적 상황은 정말 재밌습니다. 다만 이렇게 지금 핫 이슈들이 연달아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웃을 수 없는 단 하나의 선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토트넘의 왕, 그리고 토트넘의 근본, 잉글랜드의 주장인 해리 케인입니다. 해리 케인은 앞서서 토트넘의 훈련에 무단 불참하면서 축구계에 큰 충격을 던진 바가 있죠. 누구나 해리 케인이 처한 상황은 이해는 합니다. 최고의 선수니까요. 하지만 뭐 득점왕, 도움왕 모두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승 반지 하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으니까, 다만 해리 케인이 한 이 엄청난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겠죠. 실제로 많은 레전드들과 팬들이 케인에게 등을 돌리면서 민심이 급격하게 해리 케인을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이죠. 해리 케인이 가고 싶고 또 해리 케인을 원한다고 알려지고 있는 이런 걸출한 스트라이커가 사실상 필요한 맨체스터 시티, 요 맨시티에서 그릴리시를 영입했습니다. 물론 그릴리시가 스트라이커는 아니지만 이 선수를 영입하면서 엄청난 이적 금액이 들어갔기 때문에 맨시티로서도 정말 막대한 금액을 쓴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해리 케인을 또 쉽게 영입한다라는 거는 이게 이야기가 잘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결코 쉽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자, 여기에 맨시티 감독인 펩이 원론적인 좀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펩 가르디올라 감독은 영국 데일리 메일과 인터뷰에서 케인은 토트넘의 선수입니다. 토트넘이 협상을 원치 않으면 더는 할 말이 없다. 이거 굉장히 원초적인, 그냥 원론적인 답변이죠. 협상이 가능하다면 맨시티뿐 아니라 수많은 클럽들이 그의 영입을 원할 것이다. 토트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들이 원한다면 우리도, 그러니까 맨시티도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너무 뻔한 말입니다. 현 시점 케인이라는 공격수를 원하지 않을 팀은 뭐 없을 것 같고, 결국에 토트넘, 그러니까 이게 레비 회장이 제안한 2,500억은 너무 비싸니까 좀 내려달라는 말이잖아요. 이 금액이 합당했다면 자기들이 먼저 질렀겠죠. 이렇게 지금 상황이 지지부진해짐에 따라서 마음이 급해지는 거는 누굴까요? 해리 케인이겠죠. 호기롭게 행동한 이 훈련 무단 불참은 민심 폭격을 맞았고요. 믿었던 맨시티는 토트넘에게 지금 공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릴리시가 또 케인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등번호 10번을 가져갔습니다. 이 부분에서 맨시티로의 이적이 좀 어려워졌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죠. 물론 등번호야 뭐 조율이 가능할 거고 케인은 9번을 달아도 상관은 없지만요. 어찌됐든 케인 본인은 지금 계약 기간이 아직도 많이 남았고 토트넘은 급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마음이 급한 거는 케인입니다. 너무나 마음이 불안했을까요? 케인이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서 그간의 심경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이게 절절해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스퍼스에 데뷔한 지 거의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팬분들이 저에게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 프로의 기질을 의심하며 올라온 댓글들을 읽는 게 마음이 아픕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설명하지 않겠지만 훈련을 절대 거부한 적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저는 계획대로 내일 팀에 돌아올 겁니다. 활동 기간 동안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준 팬들과의 관계를 위태롭게 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항상 그래왔습니다. 해리 드림.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여러분들도 기사로도 보셨겠지만 또 이렇게 제가 집중해서 읽어드리니까 다르게 느껴지시죠? 본인의 상황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 여전히 그 팀과 그 팬들에 대한 이 애정만큼은 변함없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타이밍이 정말 좋지 않죠. 적어도 본인이 억울했다면 이런 입장문은 좀 진작에 나왔어야 해요. 간을 보다가 여론이 안 좋아지고 맨시티의 행보를 보면서 지금 나온 입장문이기 때문에 신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입장문이 나오자마자 케인의 훈련 불참을 다뤘던 그 공신력 높은 기자들 그리고 수많은 팬들이 반박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좀 공신력 높다고 말해지고 있는 뭐 에클리셰어는 케인이 훈련 무단 불참한 사실 전혀 아니라고 했는데 야 구단은 월요일에 지금 화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가 무단 불참한 거 아닌데 왜 구단이 화내냐 이거죠. 그리고 킬패트릭은 자기가 무단 불참해놓고 계획대로 복귀한다고 하네. 이것도 뼈 때리는 말이죠. 왜 무단 불참해놓고 뭐 계획대로 복귀한다라는 게 이게 앞뒤가 맞는 말이냐 이렇게 비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진작에 명확하게 안 하고 5일 동안 이 난리 이렇게 방치해가지고 난리를 피우게 만드냐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뭐 팬들도 지금 해리케인 계정에도 반박 댓글 많이 달고 있고 난리가 났습니다. 역시 대부분의 여론은 케인에게 부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 사람이 인생 그래프가 있다면 뭐 곡선으로 출렁거리잖아요. 물론 케인은 본인의 실력이 워낙 대단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려왔겠지만 현재 개인의 명성과 뭐 명예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그 곡선이 출렁거리고 있는 것만큼은 확실해 보입니다. 이건 아마 시간이 해결해 주겠죠. 또 토트넘에 와가지고 케인이 훈련도 열심히 하고 경기력도 정말 뛰어난 경기 많이 보여주면 워낙에 해리 케인에 대한 애정이 있었던 팬들이기 때문에 또 언제 그랬냐 듯 케인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겠지만 이건 앞으로 뭐 술자리에서 두고두고 까임 당할 만한 케인의 흑역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케인의 상황과는 별개로 토트넘이 대대적인 개혁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죠. 한국 시간으로 새벽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새벽 3, 4시 우리 시간으로 온다고 하던 그 오매불만 기다리던 로메로가 드디어 오피셜 떴습니다. 무려 5년 계약이고 4,200만 파운드니까 이게 한국 한화로 700억이 좀 안 되는 대형 계약입니다. 이 선수는 세리에 뭐 아탈란타나 그리고 코파 대륙 대회 등에서 보여준 게 있으니까 실력만큼은 분명히 보입니다. 적응이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토트넘 최악의 문제로 그동안 꼽혀왔던 이 수비 라인에 대해서 분명히 해결책을 제시해줄 선수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잘하는 선수가 이 토트넘에 왜 올까 했는데 역시 파라티치의 힘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본인을 아탈란토로 임대시켜 폼을 끌어올려줬던 것도 바로 파라티치죠. 그러니까 파라티치에 대한 신뢰감이 엄청난 상황에서 레빗 또한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니까 토트넘이라는 팀이 비전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로 이 메시도 바르셀로나에 로메로를 추천했다고 하니까 이 사실과 별개로는 그런 대단한 선수를 이 유로파도 못 나가는 토트넘이 데려왔다는 거 정말 왜 우리가 파버지 하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토트넘은요 아마도 여기에 이제 취합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는 우측 풀백 그리고 이선의 어떤 창의적인 미드필더 그리고 톱 자원 이렇게 아마 채울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여러 선수들이 레이더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물론 브리안힐의 이적도 앞서 있었지만 지금 이 로메로의 이적이야말로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큰 것 같습니다. 대외적으로 토트넘의 위상을 올려주는 계기가 될 것 같다는 거죠. 로메로는 지금 코파 대륙대회에서 주축 멤버로 활약하면서 우승했었던 그런 우승 멤버입니다. 이런 우승 멤버가 유로파도 못 나가는 토트넘에 갔다는 것만으로도 토트넘이라는 팀이 비전이 있구나, 토트넘 팀이 대단하구나라는 걸 알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일주일은 이 토트넘의 영입 행보를 지켜보는 재미가 참 쏠쏠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손흥민 선수가 어쨌든 재계약한 팀이기 때문에 그러한 토트넘이 더 수준 높은 선수들을 마구마구 영입해서 손흥민 선수에게도 좋은 영향이 끼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찌됐든 지금 로메로를 영입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토트넘이 챔스에 진입하려면 멀었습니다. 더 좋은 선수를 마구마구 영입해야 됩니다.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낙동강 오리알, 아니 지금 템즈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버린 이 케인과는 별개로 야심찬 행보를 보이고 있는 파라티치의 토트넘이죠. 기대해보겠고요. 누누가 지금까지 보면 정말 재미없는 축구를 계속해서 보여줬는데 제발 이번엔 그러지 말고 좋은 선수 지금 영입하고 있잖아요. 이런 선수들과 함께 손흥민 선수와 함께 화끈한 축구, 재밌는 축구를 다음 시즌에 얼마 안 남았죠? 다음 시즌에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